간단히 이 병은 치아가 녹는 병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통증으로 인해서 밥을 잘 못 먹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청담우리 동물병원 부원장 김한석입니다. 고양이 치아흡수성 병변이라는 것은 FORL이라고 하고요. FORL이라는 병은 일반적으로 전체 고양이의 한 30% 정도가 발생을 하는 병이라고 해요. 되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간단히 이 병은 치아가 녹는 병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통증으로 인해서 밥을 잘 못 먹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병 원인 같은 경우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비타민 D의 과도한 합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거 외에도 FIV나 FELV 같은 고양이 전염성 질환들이 속발성으로도 발생한다는 말도 있기는 해요. 그거 외에도 되게 그냥 치아 내 치석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고요. 근데 정확히는 아직 불명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물론 칼슘이 너무 부족한 사료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문제를 유발하는 거는 맞는 걸로 밝혀져 있기는 해요. 호발종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할 특이 품종은 없고요. 상대적으로 치아 관리가 안 되는 길냥이들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순종이니 뭐 무슨 품종이니 이런 거에 대한 특이성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고양이들의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치아에서 통증이 나타나다 보니까 애들이 손으로 이렇게 고양이들 이렇게 손으로 얼굴 어금니 쪽을 이렇게 막 대면서 이렇게 얼굴 비빈다든지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비빈다든지 이렇게 통증이 있는 듯한 그런 사인이 많이 보여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밥을 천천히 잘 안 먹으려는 이런 게 보여요. 먹고는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밥을 한두 알 먹다가 떨어뜨린다든지 밥 사료 한 개가 옆으로 잠깐 떨어져요. 떨어지고는 얘가 먹다가 말아버려요. 혹은 아픈 이빨을 오른쪽이 아프다면은 오른쪽을 위로 해가지고 45도로 고개를 꺾어서 옆으로 해서 먹는 사인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 딴에는 그쪽이 아프니까 그쪽으로 안 씹으려는 사인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먹는 양이 줄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사인도 나타나게 돼요. 전에 얘기했던 LPGS랑 비슷한 사인들이 나타나게 돼요. 보호자님들이 발견하는 방법 자체가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고양이들 구강내 질환은 발견하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들은 자기 입속 보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치아 상태나 목젖 같은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실 좀 친해진 고양이들, 좀 어느 정도 진짜 개냥이나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빨에서 여기 보면 치아 표면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여기 송곳니 뒤쪽으로 작은 어금니, 이거 파수꾼 치아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초기 하악골의 아래턱의 작은 어금니 쪽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요 작은 어금니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작은 어금니 쪽 주변으로 핏기가 보인다든지 혹은 이 작은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갈색으로 해서 특히나 여기 시작되는 잇몸이랑 붙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빨이 마치 깨진 듯하게 변했으면서 거기 갈색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깨져 보인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초기에 발견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으세요. 치아를 이렇게 만져주다가 이쪽 작은 어금니 쪽까지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봐주시면 좋으세요. 물론 작은 어금니가 전체 치아의 한 80%에서 90%에서 먼저 시작되는 건 맞지만 아주 드물게는 송곳니나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마찬가지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집에서 이걸 조기에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잘못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안 먹으면 그냥 강제로 먹인다. 그러면서 먹이다가 애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초기에는 레진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되기도 해요. 레진이랑 불소 치료 이런 걸로 꼭 이빨 발치 안 하더라도 이게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S1서부터 S5까지 있는데 이게 S1 정도일 때는 사실 레진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S2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발치가 필요해져요. 근데 그 발치가 필요한 것도 이 기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순 발치가 아니라 그 안쪽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치주인대까지도 문제가 돼가지고 녹아버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져요. 단순 발치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뿌리가 남고 뽑아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뿌리를 남겨서 뽑는 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 계속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조그만 뿌리가 남았다. 근데 치아흡성 병변의 기수가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하악골에서 저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하악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뿌리를 마저 제거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턱이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 스스로도 얘가 밥 먹다 말고 턱이 부러지기도 해요. 심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병을 키우시지 않으셔야 되세요. 밥을 안 먹을 때 강제급여 임의로 그냥 계속 하시다가 오시는 거는 최악이에요. 그거보다는 일단 안 먹으면 원인부터 뭔가 발견을 하시고 하는 게 맞으세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밥을 안 먹는다고 보호자님이 임의로 강제급여를 하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원인을 먼저 아시고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